안녕하십니까 스포츠팬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오래된 대나무가 자리를 내어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죽순이 돋아나는 법. 이는 세상 모든 발전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이웃나라 중국 축구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편의 비극적인 역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대나무는 늙어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새로운 죽순이 돋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경기 패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미래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유산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통렬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날카로운 지적이 바로 중국 언론 스스로의 입에서 터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의 불씨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내부자들 스스로가 지폈습니다. 중국의 언론 시나스포츠가 내뱉은 한마디 쓰디쓴 절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차세대 손흥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유럽 무대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러움과 위기감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와 일본을 바라봤을 때 과연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 입성한 18살의 한국 음바페 박승수, 230만 파운드의 브라이튼 유니폼을 입은 윤도영, 그리고 토트넘이 무려 580만 유로, 우리 돈 94억 원을 투자해 영입한 일본의 19살 장신 수비수 타카이 코타까지 미래를 향한 투자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역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자신들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중국 최고의 유망주라는 왕이둥, 단 한 명의 이름만이 좁디 좁은 자국 리그에 갇혀있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2006년생의 어린 나이에 A대표팀까지 발탁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유럽 그 어느 구단에서도 관심은커녕 흔한 이적설 하나 나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대륙 전체를 뒤덮는 축구 굴기의 깊고 깊은 한숨소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핵심입니다. 바로 투자와 기다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먼저 우리와 일본의 경우를 보시죠. 이것은 명백한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왜 이제 갓 18살, 19살인 박승수와 타카이 코타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수십억,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손흥민처럼 골을 넣고 김민재처럼 수비를 할 수 있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검증된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박지성으로 시작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미토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의 역사, 그 유산이 하나의 품질 보증서가 된 것입니다. 유럽 구단들은 이 선수들을 배출해낸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 시스템, 그 전설들을 만들어낸 화수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재력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자란 선수라면 비록 지금은 원석일지라도 언젠가는 보석이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 이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 없는 기다림입니다. 왕이둥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 한들 왜 단 한 건의 제안조차 없는 것일까요? 바로 시스템이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2의 누구라며 반짝 등장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신동들의 실패 사례가 유럽 구단들에게는 하나의 위험 경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아니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최악은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과거 왕이둥이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와 연결되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중국 측에서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였음이 드러나며 국제적인 망신만 당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니 거짓으로라도 포장하려 했던 그 처절함, 이것이 바로 유럽 구단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 이 모든 불신을 잠재울 만한 압도적인 재능이 나타나 주기를,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확실한 증거를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남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미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흠집을 찾아내려 발버둥칩니다. 중국의 신화 스포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토마는 아직 빅클럽에 가지 못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체 선수일 뿐이다. 아, 참으로 애처로운 자기 위안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더 고통스러운 진실, 더 지독한 아이러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 비판이야말로 스스로의 비참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자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토마가 아직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선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매경기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노리는 바로 그 팀의 일원으로서 그런 고민이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을까? 주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 모든 고민들. 이것은 바로 최상위 레벨에 도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지극히 사치스럽고도 행복한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국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지금 유럽 5대 리그에서 주전 경쟁을 걱정해줄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B클럽 이적설을 아쉬워할 만한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할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공백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한 고민과 고민조차 없는 절망의 차이입니다. 결국 그들은 남의 약점을 손가락질함으로써 자신들의 텅 비어버린 현실을,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온 세상에 스스로 소리쳐 알린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선수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퇴보의 악순환,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굴레입니다. 차분히 한번 짚어보시죠. 첫째, 과거입니다. 그들은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스카우터들을 설득할 만한 강력한 성공의 유산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없으니 신뢰도 없습니다. 둘째, 현재입니다. 믿을 만한 과거의 유산이 없으니 유럽은 그들의 어린 유망주들에게 감히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죠.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셋째, 미래입니다. 그 결과 큰 물, 즉 유럽이라는 거친 바다에 나가 스스로를 단련시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유망주들은 결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국 리그라는 우물한 개구리로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현재가 미래의 가능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미래가 다시 또 다른 실패의 과거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순환.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중국 축구 전체를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낳는 비극의 소용돌이. 바로 이것이 지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맨 얼굴입니다. 결국 우리가 230만 파운드, 580만 유로 같은 숫자를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젊은 선수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기회의 티켓이며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길 그 자체의 가치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대나무가 자리를 옮겨도 박승수와 타카이 코타 같은 새로운 죽순들이 힘차게 돋아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그 길을 단단하게 닦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죽순 왕이둥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국 리그라는 좁디 좁은 정원에 갇힌 채 저 너머의 넓은 세상을 그저 동경과 무력감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순위나 이적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길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 한 세대의 재능이 나아갈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스템, 미래를 떠받쳐주지 못하는 유산.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축구가 마주한 비극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이 신뢰의 문제를 뿌리부터 다시 쌓아 올리지 않는 한 그들의 죽수는 영원히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쓰디쓴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과연 탈출구는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뜨거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김준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